엄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난 세월이 생각납니다. 문을 열면 시간이 먼저 나를 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째. 나는 여전히 그 방 앞에서 멈춘다. 손잡이에 손을 얹고도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는 날이 더 많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그저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필 뿐이다. 모두가 안다. 저 방이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의 옷장, 화장대, 이불장 속 정갈하게 개어진 이불들. 그 안에 30년 시집살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남편이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큰애 아들 말이야.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간다며. 그 방, 이제 정리하면 어떨까?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것이 눈가를 적셨지만 국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애가 책상이랑 책장이 필요한데 우리 집이 좁잖아. 그 방이 제일 햇볕도 잘 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방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다시 보내는 일 같았다. 생각해 볼게.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를 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나는 18배 이 집으로 시집왔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 그 방에서 주무셨다. 안방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내주시고 당신은 작은 방 하나로 만족하셨다. 아니, 만족하신 게 아니었다. 그저 참으셨을 뿐이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들리던 설거지 소리. 나보다 먼저 일어나 장봐오시고 아침상을 차리시고 시아버지 약을 챙기시던 그 작은 뒷모습. 허리가 굽어도 무릎이 아파도 절대 내색하지 않으시던 어머니. 며느리야, 넌 젊으니까 쉬어. 내가 할게.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이제야 안다. 20살에는 몰랐다. 30살에도 몰랐다. 40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굽은 등과 퉁퉁 부은 발을 보며 깨달았다. 저 작은 방 하나가 어머니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방을 비울 수가 없었다. 옷 한 벌, 수건 한 장 치울 수가 없었다. 그것들을 치우는 순간 어머니가 정말 없어질 것 같았다. 나흘 뒤 며느리가 찾아왔다. 손에는 아이 옷가게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방 정리 도와드릴까요? 동우 책상이랑 책장 주문하려고 하는데 크기를 제하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분명했다. 이제 그만 정리하라는 것. 과거를 놓으라는 것.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님, 할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에요. 동우도 이제 학교 가야 하고 방이 그냥 비어 있는 건 아깝잖아요. 아깝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30년이 아깝다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나한테 시간 좀 줘. 내가 할게.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모든 것이 평온한데 나만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왜 놓지를 못하는 걸까? 어머니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서운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저 묵묵히 견디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내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며느리야, 너는 행복해야 한다. 나처럼 살지 마.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그 이틀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다음 날 나는 마침내
그 방 문을 열었다. 3년 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2개월 보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세어온 시간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아서 공기가 썩어 있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렇게 방치해서. 옷장을 열었다. 정갈하게 개어진 옷들이 그대로였다.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옷 한 벌을 꺼내 얼굴에 묻었다. 그리고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빗, 머리끈, 손톱깎이, 오래된 핸드크림. 평범한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아래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로. 미선아에게.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려서 종이가 찢어질까봐 조심조심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접혀 있었다. 미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내가 시집 온 지 30년 나는 내게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했다. 너를 위로해주지도 격려해주지도 못했다. 그저 함께 일하고 함께 참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알아주렴. 내가 너를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어른 모시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매일 고마워했단다. 이제 내가 없으니 너는 이 방을 비워도 된다. 아니, 비워야 한다. 내 물건들에 얽매이지 마라. 그것들은 이미 쓸모가 다한 것들이다. 다만 하나만 남겨두렴. 화장대 위에 백자 화병. 내가 결혼 첫해 겨울에 사다 준 그 화병 말이다. 기억하니? 너는 그때 내게 이렇게 말했지. 어머님, 이 집에서 어머님만 꽃 한 송이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방에 돌아와 혼자 한참을 울었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봐주었구나 싶어서. 그 화병에 꽃을 꽂아두렴. 계절마다 다른 꽃을. 그러면 나도 그 집에서 함께 숨 쉴 수 있을 거야. 미선아, 강해져야 한다. 나처럼 참기만 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며 살아야 한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야.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로 글씨가 번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내가 이 방을 비우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허락하신 거였다. 비워도 된다고. 아니, 비워야 한다고.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방을 지킨 게 아니라 방에 갇혀 있었다는 걸.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3년 만에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일었다가 가라앉았다.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부터 나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혼자서, 천천히. 옷들은 깨끗이 빨아서 이웃 독거노인 분들께 드렸다. 어머니가 아끼던 옷인데 잘 입어주세요. 어르신들은 고마워하시며 받아가셨다. 이불은 세탁해서 겨울 이불로 쓰기로 했다. 화장대는 닦아서 거실로 옮겼다. 거기에 가족 사진을 놓았다. 어머니가 우리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벽지를 뜯어냈다. 곰팡이 핀 벽을 닦아내고 새 벽지를 발랐다. 연한 노란색으로, 햇볕 같은 색으로. 남편이 도와주려 했지만 나는 혼자 하고 싶었다. 이것은 나와 어머니의 마지막 작업이었다. 방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방에 새 숨을 불어넣는 일이었다. 일주일이 걸렸다. 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깨끗하고 환했다.
아이 책상과 책장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화장대 위 백자 화병 하나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절의 꽃을 꽂았다. 오늘은 노란 개나리, 봄이 왔다고 말해주는 꽃. 손자 동우가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조금 떨렸다. 어머니가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아이의 시끄러운 소리를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동우는 화병부터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할머니, 이 꽃 누가 꽂아요? 할머니가 꽂는단다. 왜요? 이 방에 계셨던 증조할머니가 꽃을 좋아하셨거든. 동우는 한참 화병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가끔 꽃 꽂아드려도 돼요?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동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증조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나는 다가가 어머니의 등을 안았다. 어머니, 제가 이제 방을 비웠어요. 괜찮으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셨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다.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렇게 밝은 미소였다. 잘했다, 미선아. 이제 내 짐을 내려놓았구나.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아직도 괜찮단다. 기억은 방 안에 가두는 게 아니야. 가슴속에 품고 사는 거란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따뜻했다. 정말 따뜻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가 동우를 데리고 왔다. 아이 책상과 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 이 방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게 되어서 며느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어머님, 감사해요. 동우가 이 방에서 예쁘게 공부할게요. 그래, 그리고 동우야. 나는 손자를 불러 화병 앞에 데려갔다. 이 화병은 증조할머니가 쓰시던 거야. 할머니가 매주 꽃을 갈아 꽂을 텐데 내가 가끔 같이 꽂아줄 수 있겠니? 네, 저 꽃 좋아해요. 동우의 밝은 대답에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오후 책상과 책장이 제자리를 찾았다. 동우는 새 책상에 앉아 공룡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색연필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 아이의 작은 콧노래,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봄바람. 나는 문틈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방이 더 이상 멈춘 시간이 아니었다. 숨쉬는 공간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호흡하는 곳. 화장대 위 백자 화병에서 개나리가 흔들렸다. 마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잘했어, 미선아. 기억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란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다. 그 틈으로 동우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도 들으실 수 있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남편, 며느리, 동우, 그리고 나. 식탁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동우야, 맛있니? 네. 할머니 된장찌개 제일 맛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며느리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나는 혼자 방으로 갔다. 동우의 방이 된 그곳.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개나리 향기가 코끝에 스쳤다. 어머니, 이제 저도 강해질게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참기만 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며 살게요. 하지만 어머니를 잊지는 않을게요. 절대로. 밤바람이 화병의 개나리를 흔들었다. 마치 대답처럼. 여름이 왔다. 화병에는 이제 흰 백합이 꽂혀 있다. 동우가 직접 고른 꽃이다.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흰색 좋아하셨어요? 응, 좋아하셨단다. 깨끗하고 순수한 걸 좋아하셨지. 동우는 조심스럽게 백합을 화병에 꽂았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방은 이제 완전히 동우의 공간이 되었다. 책상 위에는 공룡 피규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다. 하지만 화장대 위 화병만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힘드시면 화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드릴까요? 아이 방에 계속 두는 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야. 어머니도 아이들 웃음소리 듣는 걸 좋아하셨을 거야.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주말 나는 동우와 함께 꽃집에 갔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 이번에는 무슨 꽃 살까요? 내가 골라봐. 증조 할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은 꽃으로. 동우는 한참 꽃들을 둘러보더니 코스모스를 가리켰다. 할머니, 이 꽃이요. 예쁘고 따뜻해 보여요. 좋은 선택이야. 증조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와 함께 꽃을 꽂았다. 분홍빛 코스모스가 화병을 가득 채웠다. 햇빛에 비친 꽃잎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동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할머니는 여기 계셔. 이 꽃 속에도, 이 방 안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럼 증조 할머니가 저보고 계세요? 그럼 내가 착하게 공부하고 할머니 도와서 꽃 꽂는 거 다 보고 계시지. 동우는 화병을 향해 큰 절을 했다. 증조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동우예요. 할머니 방에서 잘 공부할게요. 그 모습에 나는 또 울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세대를 넘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동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방에서 숙제를 한다. 화병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꽂힌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 나와 동우의 작은 의식이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물었다. 여보, 이제는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아서.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함께 동우 방 앞에 서서 아이가 열심히 숙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병의 꽃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사는 거라는 것을. 방은 더 이상 멈춘 시간이 아니다. 숨쉬는 공간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는 곳. 과거와 현재가 함께 호흡하는 곳. 문을 열면 이제는 시간이 나를 보지 않는다. 나와 시간이 함께 앞을 본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어머니가 여전히 미소 짓고 계신다. 어느 봄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다. 동우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 효도상이요. 증조 할머니한테 매주 꽃 드리는 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동우야,
그걸 학교에서 발표했어? 네. 제가 증조할머니 사진이랑 화병 사진 보여드렸어요. 친구들이 다 감동했대요. 나는 동우를 꼭 안아주었다. 이 작은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잘했어, 동우야. 증조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동우 방에 갔다. 화병에 새로 꽂힌 튤립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들으셨죠? 동우가 어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튤립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대답처럼 나는 화병 옆에 작은 액자를 하나 놓았다. 어머니의 편지 중 한 구절을 적어 넣은 것이었다. 기억은 방 안에 가두는 게 아니야.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거란다. 그 글귀 아래 우리 가족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다. 어머니, 나, 며느리, 그리고 동우. 네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방은 이제 완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웃음이 공존하는 공간. 어머니가 원하셨던 바로 그런 곳.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화병을 비추고 꽃을 비추고 어머니의 사랑을 비추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정한 이별은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하는 거라는 것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꿔 계속된다. 꽃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숨결처럼.